다리뼈가 그냥 톡 하고 부러졌어요. 계단을 내려오던 중이었고 아무도 밀지 않았고 미끄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러졌어요. 이 말을 남긴 건 71세의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자녀 둘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려 했던 그녀에게 닥친 건 뜻밖에도 골절이었습니다. 골절은 단지 뼈가 부러지는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 여사님처럼 평생을 잘 살아온 분들에게 그 하나의 골절은 곧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그 후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우리 엄마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성격이 달라지셨어요. 골절 이후부터 외출을 무서워하세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65세 이후 여성의 절반이 골다공증을 겪고 이 중 상당수가 단순 낙상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골절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앗아가고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오며 경우에 따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엔 골절을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학 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 전략까지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영상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수술 후 3주간 병원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죠. 딸이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뼈를 챙기지 않으면 다음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칼슘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고 햇볕이 좋은 날이면 휠체어라도 끌고 나가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햇빛을 쬐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기 연습을 시작하고 고단백 식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절은 예방이 가능하고 골다공증은 되돌릴 수 있는 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뼈가 부러지는 걸까요? 정답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여성이 폐경 이후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호르몬이 뼈의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사라진 자리에서 뼈는 하루가 다르게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칼슘 섭취가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며 햇빛을 쬐지 않는다면 그건 뼈를 안쪽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동시에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학회에 따르면 골절을 한 번 겪은 여성의 20%는 1년 이내에 추가 골절을 경험하며 고관절 골절을 겪은 여성의 25%는 1년 내 사망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숫자 속엔 우리 어민이도 있고 옆집 할머니도 있고 언젠가는 나도 거기 있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10분이면 끝나는 DXA 검사 한 번으로 당신의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점검하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칼슘 1200mg, 비타민 D 800에서 1000IU입니다. 음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뼈를 지탱할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감각을 기르는 스트레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다섯째,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여섯째, 필요시 의사의 판단 하에 골다공증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김순자 여사님이 하루에 어떤 루틴으로 뼈를 챙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오전 6시 30분. 김순자 여사님의 하루는 눈 뜨자마자 시작되는 햇살 마시기로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아갑니다. 햇살이 얼굴과 손에 닿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약 15분간 햇빛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녀가 매일 반복하는 동작은 의자 옆에 손을 얹고 한쪽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균형 강화 운동입니다. 한 번에 10회씩 좌우를 번갈아 가며 3세트를 반복합니다. 한 번 넘어져 본 뒤로는 균형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침 식사는 결코 거르지 않습니다. 식탁엔 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 올라옵니다. 두부, 시금치, 멸치, 그리고 요거트. 거기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달걀 노른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만의 뼈 보충 키트를 챙깁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 캡슐. 하루에 한 번 반드시 같은 시간에 복용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마치고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향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파워워킹 30분.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걷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 다리가 덜 떨리고 발이 좀 더 가볍더라고요. 운동을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십니다. 이때는 뼈 건강을 돕는 검은 콩 차나 다시마 우린 물을 마시곤 합니다.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의사에게 배운 대로 장시간 앉아 있는 걸 피하고 1시간마다 일어나 허리를 펴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낮잠을 자는 날도 있지만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타이머를 맞춰둡니다. 밤에 숙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죠. 저녁 식사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게 원칙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계란 같은 음식을 넣어 골고루 먹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엔 다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고관절 주변 근육을 푸는 동작과 발목 회전은 필수 루틴이 되었습니다. 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움직이고 또 다시 세포가 바뀌는 살아있는 조직이더라고요. 오늘도 걷습니다. 내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뼈는 내가 지킨다. 이 루틴은 단지 몸을 위한 루틴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밀어내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디자인해 봅시다.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열거나 노트와 펜을 준비해 쓸 준비를 합니다. 이 5가지를 적어보세요. 내 아침 햇빛 시간은 언제로 할지? 오늘의 칼슘 섭취 음식은? 30분 걷기 몇 시에 할 수 있을까? 스트레칭을 위한 공간은 어디일까? 오늘부터 시작할 내 뼈 루틴 이름은? 메모한 그 5가지는 아마도 오늘의 나를 위한 첫 약속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지요. 김순자 여사님은 말합니다. 골절은 끝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경고를 듣고 내 삶을 다시 썼어요. 이제 우리는 뼈 자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뼈는 단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뼈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매 순간 뼈를 만드는 세포와 파괴하는 세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뼈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는 골령성과 고릅수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골령성이 더 활발해서 뼈가 튼튼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고릅수가 우세해지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호르몬, 식생활, 운동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파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고릅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어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낮아져 비타민 D 활성도가 줄어들며 근육량이 감소해 뼈에 자극을 주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조용한 침묵 속에 뼈는 약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약은 꼭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첫 골절을 막거나 재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뼈 흡수를 막는 대표적인 약, 데노스맙 파골세포를 억제해 골손실을 막는 주사제, 랄록시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선택적 수용체 조절제, 테리파라타이드 실제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는 주사제. 약마다 작용 방식과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김순자 여사님도 처음엔 약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필 또 주사요? 약도 평생 먹어야 한다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뼈 상태를 수치로 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골밀도 수치는 마이너스 3.1, 정상보다 30% 이상 낮은 수치였고 이미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죠. 데노스맙 주사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 팔에 주사만 맞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 복약 부담도 적었고 체중 증가나 폭통도 없었습니다. 1년 후 골밀도는 마이너스 2.5로 개선되었고 더는 추가 골절 없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망설였으면 지금도 병원 침대에 있었을 거예요. 주사 한 방이 내 두 다리를 지켰어요. 골다공증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회복과 유지입니다. 한 번 잃은 뼈는 쉽게 되돌릴 수 없기에 빠른 시작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노인 낙상은 단순히 바닥 미끄럼이나 깜빡한 조명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심코 방치된 작은 위험들로부터 큰 사고를 맞이합니다. 당장 지금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나요? 침대에서 일어나 조명을 켜는 버튼이 손 닿는 곳에 있나요? 전선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실내 슬리퍼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나요? 방과 거실 사이 턱은 평평하게 되어 있나요?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은 작은 습관과 환경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나약하지 않다. 단지 더 지혜롭게 뼈를 돌볼 뿐이다. 이제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왜 지금 내 뼈를 지켜야 하는가? 그 답은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김순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손녀가 결혼할 때 꼭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축하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제주도 올레길을 함께 걷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뼈를 지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오늘의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목표든 좋습니다. 그 목표가 있는 한 당신의 뼈는 버티고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말은 69세 조영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당뇨도 고혈압도 없었고 꾸준히 아침 산책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우연히 골밀도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9, 심각한 골다공증 단계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픈 데도 없는데 뭘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하지만 그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또래 친구가 단순히 마당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뒤로 침대에서만 지내다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못 일어나는 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날부터 실내 조명부터 바닥 매트까지 전부 바꿨다고 합니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고 자기 전에 꼭 비타민 D를 체크하며 가벼운 탄력 밴드를 이용해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을 위한 뼈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햇볕을 얼마나 쐬었는지, 그리고 매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내 몸 내 뼈에게 고마워. 의학은 과학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자신을 믿고 매일 뼈와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무언가 마음속에 닿은 게 있었겠지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하고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지금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선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바꿔드릴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햇빛 15분 받기, 베란다나 창가에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칼슘 식사 점검 두부, 멸치, 요거트, 달걀 꼭 챙기세요. 하루 30분 걷기, 천천히라도 꾸준히 움직이세요.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 균형 감각과 유연성은 뼈를 보호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보충제 의사 상담 후 시작하세요. 골밀도 검사 받기 가까운 병원에서 DXA 검사 예약하세요. 집안 낙상 위험 요소 점검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이 루틴을 벽에 붙여두고 하루하루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쌓이면 뼈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채널에는 당신처럼 뼈 건강을 지키고 싶은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뼈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 이 영상을 닫고 햇빛이 드는 창문으로 걸어가세요.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숨을 들이마시며 이 한 문장을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내 몸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건강을 바꾸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사람의 건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건강을 위한 실천은 함께할수록 지속하기 쉽습니다. 지혜정담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